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알파 채널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알파 채널은 사용자가 필요에 의해서 임의로 만든 채널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스크가 흑백의 농도에 따라 이미지를 보이게 또는 안 보이게 만들어 준다면 알파 채널은 바로 이 마스크에 사용하는 흑백 또는 회색으로 칠해진 영역을 만들어서 채널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알파 채널은 기존의 레드, 그린, 블루와 같은 색상 채널과는 다르게 변화를 주어도 이미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 예제를 통해서 알파 채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레이어가 두 개가 생성되어 있고요. 배경이 아닌 예제 1 마스크라는 레이어에 마스크가 생성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그 마스크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흰색과 검정색으로 이루어진 화면. 바로 이 화면을 만들어서 채널에 저장을 하면 그것이 바로 알파 채널이 되는 것입니다. 마스크에서 흰 부분은 보이고 검정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었죠. 지금 사각형 부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배경의 노란색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예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제 1에서는 흰색과 검정색으로만 마스크가 생성되어 있었는데요. 예제 2에서는 회색이 추가가 되어 흰색, 회색, 검정색의 그라데이션으로 마스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마스크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마스크가 생성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흰색과 검정색, 그리고 중간의 회색 영역이 그라데이션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마스크에서는 흰색의 영역은 보이고 검정색의 영역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간의 이런 회색 영역은 농도에 따라 사진을 진하게 또는 연하게 보이도록 만들어 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 같은 경우 80% 정도의 회색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검정색에 가깝기 때문에 마스크의 효과가 적용되어서 잘 안 보이지만 예를 들어서 이쪽 부분 20% 정도의 회색은 흰색에 가깝기 때문에 잘 보입니다. 자, 그러면 사진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이시죠? 80% 정도의 회색 영역은 바로 이 부분이겠죠. 검정색에 가깝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고 20%의 회색, 바로 이 정도 부분이겠죠. 이 부분은 흰색에 가깝기 때문에 사진이 보인다. 알파 채널에서도 이 회색의 영역은 마스크에서 적용된 것처럼 투명도에 영향을 줍니다. 자, 그러면 예제 3에서는 우리가 예제 1과 예제 2에서 사용했던 마스크를 채널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제 2에서 우리가 보는 이 화면, 바로 지금 흰색과 검정, 회색으로 구성된 이 화면을 채널에 저장을 하면 그게 알파 채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껏 알파 채널을 계속 사용했어요. 단지 그것을 채널에 저장해서 알파 채널화 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럼 예제 3으로 가서 예제 1과 2에서 썼던 마스크 부분, 예제 1의 이런 형태의 알파 채널과 예제 2의 지금 보시는 이런 형태의 알파 채널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3번. 자, 예제 3을 보시면 레이어가 3개가 생성되어져 있고요. 첫 번째 레이어는 예제 1 마스크 적용이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레이어는 예제 2 마스크 적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채널로 가서 지금은 알파 채널이 없어요. 만들어 놓은 알파 채널이 없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채널에서 예제 1과 예제 2 마스크에 사용되었던 알파 채널을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다시 레이어로 돌아가겠습니다. 알파 채널을 만드는 방법은 채널에서 직접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레이어에서 만든 마스크를 채널에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마스크를 만들고 채널에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 마스크 적용이라는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요. 레이어 패널 아래쪽의 마스크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릭. 자, 이렇게 마스크가 생성되어졌고요. 우리는 마스크에 사각형 창을 만들어야 되니까 툴박스의 사각형 선택 툴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 줍니다. 여기에 검정색을 채워 넣으면 되는데요. 검정색을 채우는 방법은 마우스의 우측 버튼을 클릭해서 필로 들어갑니다. 필로 들어가서 전경색 포그라운드 컬러를 선택을 하고 OK를 누르면 전경색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위쪽 메뉴의 에디트로 들어가서 필, 아까와 같은 똑같은 창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 포그라운드 컬러를 선택을 하시고 OK를 눌러도 검정색이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단축키가 있는데요. 맥에서는 옵션 딜리트를 누르면 전경색이 들어가고 윈도우에서는 Alt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전경색이 채워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옵션 딜리트. 레이어의 마스크에 검정색이 적용되어지는 게 보이시죠? 자, 선택 영역을 커맨드 D로 풀고 윈도우 사용자분들은 컨트롤 D입니다. 마스크 화면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옵션을 누르고 마스크 영역을 클릭합니다. 자, 예제 1과 같은 마스크가 생성되었습니다. 바로 이 화면을 채널에 저장하면 되는데요. 저장하는 방법은 선택 영역을 먼저 만듭니다. 선택 영역을 만드는 방법은 마우스를 마스크 영역에 위치시키고 키보드의 커맨드, 윈도우 사용자분들은 컨트롤 클릭. 자, 그러면 이렇게 마스크의 영역이 선택되어지는데요. 이 영역을 Select, Save Selection 이렇게 새로운 창이 나타나게 되면 이름을 바꾸고 OK를 누르면 됩니다. 저는 이름을 알파1 이라고 만들어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OK.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아까 우리가 세이브했던 선택 영역은 어디에 저장되었을까요? 알파 채널, 채널이죠. 채널. 패널을 클릭을 하고 확인을 해보면 알파1이라는 채널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예제 1 마스크 적용 마스크라는 거는 뭐냐면
이 마스크가 보이는 거예요, 화면에. 예를 들어서 배경을 선택하고 채널로 들어가면 아까 그 화면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알파 1. 예제 1의 마스크에서 사용했던 그 마스크를 똑같이 채널에 알파 1으로 저장을 했습니다. 자, 다시 RGB 선택하고 레이어로 가서 이번에는 예제 2 마스크 적용에 예제 2에서 사용됐던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마스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예제 3으로 가서 맨 위쪽 레이어를 꺼두도록 할게요. 2번. 예제 2 마스크 적용에 그라데이션 마스크를 만들 텐데요. 먼저 마스크 생성 버튼을 눌러서 마스크를 만들고요. 툴박스의 그레디언트 툴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레디언트 툴을 선택을 한 후에 마스크가 선택되어져 있어야겠죠. 클릭 그리고 쉬프트 눌러서 쭉 선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원하는 만큼 선이 됐으면 클릭을 풉니다. 예제 2에서 사용했던 마스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두운 부분은 가려져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배경, 노란색 배경의 레이어가 보이는 거예요. 마스크를 다시 한번 채널에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영역에 마우스를 위치시키고 키보드의 커맨드 키를 누른 채로 커서의 모양이 점선으로 바뀌면 클릭, 윈도우 사용자분들은 컨트롤 클릭. 자, 이렇게 선택 영역이 만들어집니다. 선택 영역이 만들어지면 셀렉트의 세이브 셀렉션, 이번에는 알파 2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커맨드 D를 눌러서 선택 영역을 풀고 윈도우 사용자분들은 컨트롤 D입니다. 채널로 가서 알파 2를 확인합니다. 만들어졌죠? 이렇게 새로운 알파 채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채널에서 알파 채널을 직접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툴박스의 사각형 선택 툴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대충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선택 툴로 영역을 만들어 준 후에 채널 패널의 아래쪽에서 사각형 모양의 원으로 뚫린 아이콘이 있습니다. Save Selection as 채널이라는 버튼인데요. 선택 영역을 채널로 만들겠다는 버튼입니다. 클릭. 이렇게 새로운 알파 채널이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택 영역 만들고 아래쪽의 선택 영역을 채널로 만들겠다는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선택 영역을 풀고요. 지금 채널에서 직접 영문 알파 1이라는 알파 채널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아까 만든 거랑은 반대예요. 알파 1을 반전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반전시키는 단축키는 커맨드 I, 윈도우 사용자분들은 컨트롤 I고요. 또는 메뉴, 이미지로 들어가서 Adjustment, 인버트 시키면 이렇게 반전이 됩니다. 자, 돌아가서 다시 한번 단축키로 적용을 시켜 볼게요. 커맨드 I. 자, 이렇게 반전이 됐습니다. 마스크에서 만들었던 알파 채널과 이제는 같은 알파 채널이 만들어졌어요. 물론 사각형의 사이즈는 서로 약간 다르지만 형태가 같다는 말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알파 채널, 그라데이션 효과가 있는 알파 채널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파 채널을 만드는 버튼을 클릭을 해서
새로운 알파2라는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만들었던 알파1 채널은 선택 영역을 먼저 만들고 선택 영역을 채널로 만드는 버튼을 클릭했고요. 지금 알파2 같은 경우는 아래쪽의 새로운 채널을 만드는 버튼을 클릭해서 새롭게 알파2를 만든 겁니다. 그레디언트 툴을 선택을 하고 클릭, 쉬프트 버튼을 누른 채 만들어졌습니다. 아까 만든 알파 채널은 이거고요. 지금 만든 알파 채널은 이겁니다. 물론 위치는 조금씩 다르지만 어떻게 만드는지를 알려드리려고 만드는 거니까 위치 같지 않다고 다르게 보시면 안 돼요. 이렇게 알파 채널은 채널에서도 직접 만들 수 있고 마스크를 만들어서 마스크에 적용시킨 부분을 알파 채널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진을 보면서 간단하게 알파 채널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수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4. 예제 4에서는 채널을 복사해서 알파 채널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레이어 복사하듯이 채널을 복사해서 사용하면 되는 것인데요. 채널로 들어가서 채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GB가 있고 그 아래에 레드, 그린, 블루 채널이 있습니다. 레드, 그린, 블루 채널을 복사해서 우리는 알파 채널로 만들고 그 채널에 다양한 효과를 줘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채널로 복사해서 만든 알파 채널은 그 채널에 어떤 효과를 주어도 이미지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 블루 채널을 한번 카피를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창이 열리는데요. OK를 누르면 블루 카피라는 채널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블루 카피에는 어떤 효과를 주어도 이미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붓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색을 칠해도 기존의 이미지에는 어떤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널을 카피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효과를 주고 그 효과를 다른 곳에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이 채널을 버리고요. 레드 채널을 다시 한번 카피를 해볼게요. 복사, OK. 예를 들어서 아까는 붓툴을 이용을 했지만 이번에는 레벨 효과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효과를 주어도 기존의 이미지에는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이 채널을 복사해서 사용하는 법은 다른 예제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로 돌아가서 마지막으로 알파 채널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오늘 수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가 흑백의 농도를 이용해서 이미지나 효과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곳이라면 알파 채널은 마스크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흑백의 농도에 따른 투명도 정보를 저장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수업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천천히 다시 한번 영상 되돌려서 꼭 보셔야 합니다. 알파 채널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분은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오늘은 기본 개념과 알파 채널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배웠는데 다른 예제들을 통해서 알파 채널을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